창업 얼마 벌려고 하시나요? 혹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로또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하고 싶지만 너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살건, 인천에 살건, 부산에 살건, 광주에 살건, 비단 제주도에 산다 하더라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이 내 통장에 꽂히고 그걸 가지고 내 사회생활, 내 가정생활, 개인생활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사업이고 창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2020년, 올해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작년에는요, 약 1조 정도의 창업 관련된 정부 지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올해 2020년에는 1조 4천억 원의 엄청나게 큰 금액의 정부 지원금이 풀리고 있습니다. 1월, 2월 달 이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을 하여서 창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작년만 하더라도 39세 미만의 사람들에게만 지원 자격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0살이 넘어가지고 하고 싶지만 너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올해부터는 40살 이상인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3월 2일 중요한 날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의 서류를 제출하는 날이 3월 2일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는요, 시제품 제작비, 인건비, 그리고 마케팅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분야는 3월 2일까지 해서 약 1,100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또 3월 달에는 4차 산업, 소셜, 그리고 관광, 여성과 관련된 특화 분야에 관련돼서 약 600명을 모집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요, 카페나 프랜차이즈 이 두 개에 대한 창업 문의가 제일 많았었어요. 둘 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기업의 퇴직자들이 이러한 아이템들을 희망했었습니다. 근데요, 이번에 상담을 오신 분은요,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들, 그 부분을 가지고 창업을 할 거다. 근데 창업 자금은 퇴직금을 걷고 하려니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퇴직금은 나의 노후 생활과 관련된 건데 그 돈을 써서 창업을 해서 실패하면 어떡할 거냐 라고 하면서 퇴직금을 건드리지 않고 창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다 듣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듣고 생계와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의 사업계획서에 어떤 것을 작성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K-스타트업, 영어로 치셔도 되고요, 한국어로 치셔도 됩니다. K-스타트업. 그래서 K-스타트업 치면요, K-startup.go.kr이라는 사이트가 링크로 뜰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시면 여기가 이제 정부에 있는 창업 관련된 정부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위에 팝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팝업들을 좀 닫아보세요. 코로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면 홈페이지 화면에 왼쪽에 중간쯤에 보면 사업 공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신청 가능 사업 옆에 지원 사업 찾기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원 사업 찾기를 누를 거예요. 그래서 지원 사업 찾기를 누르시면 현재 접수 중인 사업들이 쭉 나옵니다. 이곳을 확인하셔서 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를 찾기에 굉장히 좋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사업화에 보면 2020년 예비 창업 패키지 일반 분야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신청 대상 등이 나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청년, 만 39세 이하만 나왔었는데 현재는 중장년 이상도 신청할 수 있게끔 바뀌어져 있죠. 약 1,100명을 모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하단에 쭉 내리면 여러분들이 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내셔야지만
어쨌든 지원받을 수 있는 최소의 자격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뭐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편하신 걸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시고 같이 저랑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 것 혹은 무엇을 조금 더 그들이 원하고 정부에서는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제인식입니다. 문제인식을 보게 되면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그리고 파란색 글씨를 한번 보세요. 국내외 시장의 문제점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뒤에 뭐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곳이에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남이 문제점이 아니고 내 관점에서 작성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이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량이에요. 정량. 숫자라는 의미입니다. 숫자를 꼭 언급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쓰는 방법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 원리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려야 될까? 아니면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걸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제가 준비했었던 여기에 집어넣으려고 신청하려고 했었던 사업 아이템을 과감하게 공개하고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제가 준비했었던 것을 관점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액션캠을 사려고 보니 실제로 사용하는 기간은 5일밖에 되지 않더라. 이러한 것들을 집어넣는 거죠. 액션캠을 구매하는 비용은 액세서리나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했을 때 100만 원이라는 돈이 든다라는 것. 실제로 100만 원이 들지만 사용하는 거는 5일밖에 안 된다라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액션캠을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인 거죠. 그 부분을 언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창업 아이템의 목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창업 아이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그러면은 위에서 앞부분에서 액션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실제로 많이 쓰질 않다. 해외여행이나 이런 곳 외에는 잘 쓰지 않다 보니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대안이 있나요? 그것에 대한 대안 있죠. 실제로 액션캠을 빌려주는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혹은 부족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을 거예요. 뭐 접근성이 불편하다든지 그래서 필요한 것은 공항에서 쉽게 빌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그것이 생기면 해결되는 성과, 효과는 무엇이다? 공항에서 액션캠을 빌릴 수 있으면 생기는 효과가 뭘까요? 내가 굳이 소비자들, 고객들이 액션캠을 안 사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창업 아이템의 개발, 사업화 전략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서의 파란 글씨를 한번 볼게요. 비즈니스 모델, 제품의 구현 정도, 제작 소요 기간, 뭐 제작 방법 이런 것들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뭐 영어로는 B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내가 액션캠을 만약에 빌리는 것 혹은 여러분은 창업자니까 빌려주면서 수익을 어떻게 돈을 매출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액션캠 다르게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쉽게 표현하면 액션캠을 하루 빌려주면 얼마 받으실 건가요? 그거 쓰시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요. 내가 한 고객에게 얼마에 팔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액션캠을 예를 들면 하루에 10,000원이면 5일이면 5만원. 뭐 예를 들면 하루 빌리는데 3만원이면 5일 빌리면 15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죠. 혹은 뭐 장기적으로 빌리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좀 더 저렴한 요금제를 갖도록 하겠다. 그럼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구체적인 숫자들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돈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의 구현 정도. 서비스의 구현 정도 뭘 적어야 될까? 뭘 적어야 될까요? 서비스의 구현 정도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뭘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돼요. 뭐 액션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액션캠을 내가 얼마나 많이 사봤거나 빌려줘 봤거나 인천공항에서 빌려줄 수 있는지 인천공항공사나 공항에 있는 뭐 부스나 협력업체들 뭐 관련된 관계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봤다든지 뭐 MOU라든지 뭐 협약서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그들과의 뭐 이걸 빌려주는 대행사들 이런 곳과 협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협약이 체결된 날짜가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내가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했다. 이런 것들을 표 형태로 만들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나와 제시하고 있죠.
사업의 추진 일정에도 보면 추진 내용, 추진 기간, 세부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이것이 위에 올라가서 지금까지는 뭘 했었고 이 사업의 사업비를 받으면 앞으로 추진 일정에는 뭘 하겠다라는 것을 대략적인 기간에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2-2 창업 아이템의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파란 글씨 한번 볼게요. 기능 및 효용, 성분, 디자인, 스타일 등의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의 대체제 혹은 경쟁사 대비의 우위 요소, 차별화 전략 등에 대해서 기재하게 돼 있어요. 창업 아이템의 유사 아이템, 내가 하려고 하는 창업 아이템이랑 비슷한 아이템이 있나요?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인터넷 검색을 하면 유사한 혹은 완전 똑같은 사업 아이템이 있을 겁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내가 생각한 거랑 그들이 하고 있는 거랑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뭐가 좀 다르신가요? 다른 게 있다면 그 다른 점에 대해서 여기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같다라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얘네랑은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간다든지 더 고급스럽게 가는 뭐 액션캠이라고 한다면 액션캠을 그 사람 빌리는 사람이 파손했을 때 파손할까봐 전전긍긍해서 해외여행을 가서 액션캠을 빌려서 해외여행을 갔을 때 기스 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액션캠을 모시고 다니느라고 액션캠을 못 쓰는 경우들, 불편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 보험을 들어주겠다. 이런 것도 차별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아이템의 경쟁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별성과 경쟁력을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장 전략. 영어로는 스케일 업, 어떻게 규모를 더 크게 만들 거냐, 어떻게 더 성장을 하게 만들 거냐라는 것을 작성하는 곳이에요. 자, 첫 번째는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그죠? 이거를 더 크게 만들려면 결국에는 자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이 얼마고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공간 안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자금을 어디다 쓸 건지 정부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최대 1억 원의 돈을 지원해 줄 겁니다. 이 돈을 어디다 쓸 건지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나라 돈은요 절대 공짜라고 하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돈을 쓸 때는 징빙 처리도 해야 되고요. 영수 처리도 해서 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섣불리 돈을 잘못 쓰면 그 돈 다 환수당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1억 쓰고 싶은 대로 예를 들면 뭐 먹는 데 쓰고 여행 가는 데 썼다가 나중에 연말에 그 사실이 들통이 나면 1억 원의 돈을 다 반납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의 필요성, 어디다 돈을 쓸 것인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앞에서 있었죠. 내가 어디까지 사업을 준비했었고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사업 추진 일정이라는 것을 넣었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항목 중에 돈을 써야 되는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앱을 만든다든지 뭐 액션캠을 사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임대료를 내야 된다든지 다양한 곳에 돈을 써야 될 겁니다. 물론 SNS 마케팅 이런 곳에도 돈을 써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돈들을 어디에다가 쓸 거고 얼마큼 쓸 건지에 대한 것들을 집어넣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표도 있죠. 사업화 자금, 집행 계획, 뭐 인건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작성하는데요. 최대 1억입니다. 제가 여기서 왜 말을 멈출게요? 실제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꿈을 드릴까요? 꿈에서는 1억 원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사업화 자금은요. 안타깝게도 정말 특이한 케이스, 정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사업을 할 때에는 1억 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정부 지원금. 그러나 이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약을 개발한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약품을 개발한다. 이러면은 받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는요. 약 5천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혹은 뭐야? 사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을 보면 또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1억으로 500명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5천만 원씩 해서 1000명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된다라고 전제하에서는 500명씩 1억을 지원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정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약 5천만 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훨씬 낫습니다. 또 다른 얘기로 제가 비공식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 사업화 자금의 집행 계획에는 약 5천만 원 정도를 쓰셔야죠. 1억 원을 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 5천만 원인데 1억을 달라? 지원해 줄 수 없는데 그럼 얘는 지원해 주면 안 되는 창업자구나 라고 하면서 탈락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굳이 그 소문에 내가 진짜 그런지 아닌지 테스트 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1억이 아니고요. 대략 5천만 원 정도 선에서 사업비를 계획을 세우시는 게 될 수 있는 확률을 훨씬 더 높여주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3-2-1입니다. 내수 시장의 확보 방안. 내가 어떻게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장을 넓혀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하는 곳이에요. 파란 글씨 한번 볼게요.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주 소비자층, 주 타겟 시장, 진출 시기, 시장 진출 및 판매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1차적으로 구체적이다라고 한다면요. 저라면 3월, 4월, 5월, 6월, 7월 해서 올해까지 달달이 한번 세워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2020년, 2021년, 2022년 대략 한 3개년 정도의 사업 계획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사업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 3년 어떻게 계획 세우냐? 세워보세요. 그려집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모르시면 저한테 아래에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내수 시장의 확보 방안에 쓰셨으면 하는 걸 첫 번째는 소비자가 누군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상품, 제품, 서비스의 고객이, 소비자가 누군지 한번 정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적으실 때는요, 크게 3가지를 적으셔야 됩니다. 나이, 성별, 특징. 무슨 얘기냐면 남자와 여자 혹은 젊은 층, 대한민국 사람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비자층, 타겟층을 잡는다는 얘기는요, 다르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사람 아무도 잡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대 여성이라 하더라도요, 20대 초반의 대학생과 20대 후반의 직장인은요, 소비 패턴이 다릅니다. 부모님 용돈이나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버는 20대의 젊은 여대생과 20대 후반에 내 소득을 갖고 있고 내 정기적인 소득을 갖고 있는 직장인은요, 소비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20, 30대 이상의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대학생 때와 그 이후의 삶의 소비 패턴이 다르다는, 타겟이 다르다는 거고요. 소비 패턴이 다르고 구매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층은 가능하다면 나이, 성별, 직업을 1차적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하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대도요, 20대 초반, 중반, 후반, 30대는 30대 초반, 중반, 후반, 40대도 초반, 중반, 후반으로 해가지고요, 가능하면 20대 초반 혹은 20대 중반, 20대 후반, 물론 20대 중반과 후반을 묶으셔서 나이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별도 당연히 적었겠죠. 남자랑 여자랑 소비 패턴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를 가지고 정리해보면 대략적으로 소비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작성하는 거예요. 20대 직장인, 액션캠을 빌리는 사람은 20대 후반에 해외여행을 1년에 한 4일에서 5일 정도 가는, 그리고 액션캠을 이용해서 뭔가의 액티비티, 물속에 들어간다든지 제트스키를 탄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찍는 것을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빌려갈 것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그것과 연결되는 마케팅이 굉장히 수월해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이렇게 나이, 성별, 직업에 대한 것들을 1차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어떤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한 줄 정도라도 집어넣으시면 좋습니다. 그게 주 타겟층, 주 고객이 어떤 것이다라는, 누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작성하는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고객이 일반인이 아니라 기업, 전문 용어로는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일반인이 아니라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아니면 아예 소기업인지 혹은 스타트업, 소셜, 정부기관, 이것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2줄 정도면 될 거예요. 2줄 정도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출 시기에 대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언제 고객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짠 하고 오픈할 거냐는 거죠. 홈페이지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요, 홈페이지 개발하는 기간이 있고요. 홈페이지를 런칭하고 고객들이 이곳에 와서, 소비자들, 일반인들이 와서 이 사이트를, 이 서비스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시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개발 기간을 얼마나 둘 건지를 대략적으로 여기서는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서비스를 런칭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 주시면 좋고요. 런칭한 이후에 소비자들이 더 많이 이 사이트나 이 상품을 더 구매하고 이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들이 뭐다? 결국 마케팅일 수 있겠죠. 이 부분들이 뭐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장의 진출 및 판매 전략, 확산이랑 홍보 어떻게 하겠다. 굉장히 SNS, 예를 들면 액션캠이다 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확산시키는 방법, 액션캠을 빌려서 해외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입소문을 내주는, SNS를 통해서 입소문을 내준다든지, 블로그 체험단,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세련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그런 사용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리뷰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실제 그것과 연결된 유튜브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게 된다면, 그게 바로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를 설명해 주시는 게 그 다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또 그래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한 가지는요. 5장 내외, 물론 최대는 아닙니다. 5장 내외로 작성을 하는 것인데요. 이 5장 내외로 작성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액션캠에 대한 거 아마 여기다 쓰면 벌써 4장 정도 갔을 거예요. 나중에 작성해 보시면 알아요. 쓰다가 지웁니다. 쓸데없는 거. 이건 좀 약한데 그러면 지울 수 있을 거예요. 5장이 결코 많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2-2는요. 해외 시장의 진출 방안.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창업 아이템이 해외에서도 먹힐 수 있을까? 해외에서도 할 수 있을까? 액션캠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봤어요. 중국의 베이징 공항, 혹은 몰디브에 있는 몰디브 공항, 아니면 하와이에 있는 호놀룰루 공항, 그런 휴양지 공항에서 바로 액션캠을 받아서 휴양지로 갔다가 귀국할 때도 그 휴양지 공항에다가 반납하고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좋죠. 자, 그러면 이걸 서비스를 한국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들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외 진출할, 이거 해외 사람들도 쓸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처음에는 1년 차에는 인천공항에서 하다가 2년 차에는 제주공항도 하고 부산공항도 하고 3년 차에는 베이징에 있는 공항이랑 일본의 동경 휴양지에 있는 공항 이런 데로 진출하겠다. 그래서 진출 계획을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냐 가짜냐 검증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팀 구성. 영어로는 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자와 팀원의 보유 역량입니다. 대표자가요, 어떤 학력적인 경험, 학교에서의 내가 하고자 하는 거의 경험. 자, 참고로 저는 학교 경험으로는 액션캠과 관련된 거 정말 1도 없습니다. 패스. 자, 그럼 직장에서의 경험 없어요. 그러면 액션캠에 대한 경험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역량 없어요. 자, 그렇지만 없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액션캠을 써봤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액션캠을 사서 집에 장롱에 처박혀 있는지 3년 된 사람입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액션캠을 써봤던 액션캠을 몇 개를 사봤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려운 점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저는 인천공항에 아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액션캠을 빌려줄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역량,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과 관련된 걸 도와드렸던 분이 그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흔쾌히 저한테 무료로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비용을 직접 대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저는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가지가 더 들어가겠네요. 팀원의 현황. 정부 지원 제도에서는 팀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점 1점을 받습니다. 물론 100명이 되더라도 1점밖에 못 받아요.
그러나 팀원이 누구고 이걸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고 어떤 일을 해왔었고, 물론 이거는요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같이 하는 팀원이 또 연결됩니다. 뭐 액션캠에 관련돼서 혹은 동영상 편집에 관련된 전문가를 팀원으로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데려오는 팀원은 마케팅 전문가를 데려오는 거죠. 우리 팀원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액션캠을 인천공항에서 빌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마케팅을 활발하게 하면 우리의 사업은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확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팀원 중에 하나는 마케팅 전문가다 라고 여기다가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뭐 성명, 주요 담당 업무, 경력 및 학력, 채용 시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그거예요. 주요 담당 업무, 마케팅. 경력 및 학력에는 이 사람이 마케팅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뭐 전 직장 어디 뭐뭐 회사에서 마케팅 담당 이렇게 한 줄만 들어가도 그 부분이 심사자들은 봤을 때 이 사람은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이 회사에서는 마케팅 담당자가 있으니 잘 될 확률이 있겠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마케팅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제조 시설과 관련된 거라면 제조 관련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팀원으로 집어넣으면 훨씬 더 회사가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가 인력, 앞으로 채용 계획, 지원금 받으면 누구 채용하겠다. 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액션캠을 빌려주는 것을 사업을 하는데 마케팅하는 사람을 채용하겠다. 마케팅하는 사람과 이미 벌써 팀원이 됐고 추가 채용을 누구를 할 거냐라고 지금 추가 인력 고용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에서 빌려줄 거죠? 제가 들고 다니면서 빌려줄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신청하고 현장에서 받아갈 수 있게끔 할 거죠. 그러면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홈페이지 물론 개발하는 대행 업체도 있겠지만 저는 정부 지원금을 받았으니까 이왕이면 내부에서 개발자를 채용하겠다. 그러면 채용과 마케팅과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되니까 사업이 굉장히 탄탄하게 보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홈페이지 개발자를 채용 예정으로 여기다가 명시할 겁니다. 채용 시기 돈이 들어오는 때 대략 한 5월, 6월 달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업무 협력 파트너. 업무 파트너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인천공항에서 액션캠을 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저의 업무 파트너가 되겠죠. 그럼 그분들에 관련된 것들을 집어넣으면 돼요. 협력사항, 장소 제공, 액션캠 수납, 분출, 관리 이것들이 그분들의 역할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숨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업무 파트너와 비즈니스적인 파트너의 관계에서는요.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고요. 영어로 MOU라고 합니다. 협약서, 계약서는 아니고요. 그냥 같이 약속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협약서 굉장히 한 두세 줄이면 돼요. 액션캠을 뭐 빌려주고 반납하고 관리하는데 상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형태로서 그냥 협약서 하나 정도는 나중에 신청서 뒷부분에다가 붙여 넣어 주시면 심사위원분들이 얘는 정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MOU 협약서 같은 것들을 하나 정도 뒷단에 붙여 넣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갖고 생각했었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서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렸는데요. 뭐 양이 많으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작성해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작성해 보시고요.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사업계획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 나노드림에서는 나눠 드릴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